저는 이번에 요크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시어터 학부로 진학하게 된 윤성아입니다. 사실 연극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를 다 찾아봤는데 국내 대학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고 좀 들어가기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연극으로 유명한 학교들 막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데를 찾아봤었고 치안이나 약간 언어적 장벽 생각해봤을 때 영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요크 대학교 진학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먼저 마스터 디그리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확신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파운데이션을 할 때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너네가 진짜 대학교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보통 세미나라던가 토론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 하거나 리스닝 이런 걸 연습을 주로 했던 것 같고 랭귀지 수업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보통 세미나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스태티스틱 통계학 했었는데 보통 다음 대학에서 이제 주로 필요한 그런 과목들 위주로 엮어놓은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틱, 미디어, 매스 그리고 랭귀지를 배웠었거든요. 보통 미디어나 폴리틱에서 에세이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는 약간 이걸 해야만 한다 였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너가 안 하면 말고 식의 그런 수업이 제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한국도 그렇긴 한데 뭔가 조금 제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소외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참여하는 게 더 적극적이게 됐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세미나 같은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수업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서 좀 더 제가 참여를 많이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다녔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질문 있냐고 할 때가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없는데 너는 왜 질문을 안 하니? 이러면 딱히 없다 이러면 살짝 탐탁지 않아 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막 사우디에서 왔거나 유럽권에서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되게 많이 해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세컨 텀 됐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스스로 안 챙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열심히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했던 것 같아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북이 있으면 그걸 읽어온다던가 그 주에 PPT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읽고 내용을 알고 가서 리고 세미나를 하거나 뉴스 같은 거를 한 번씩 주세요. 읽고 정리해와라. 이런 식으로 약간 주제가 다 정해져 있었어서 과제는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실 첫 번째 텀은 에세이 작성이랑 PPT 제작으로 시험이 진행이 됐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타임드 에세이 같은 거 시간 제한을 주고 거기에 에세이 뭐 하나나 2개 정도 써가지고 내는 걸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확률과 통계를 또 배웠어서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편하게 했고요. 사실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에세이 작성이었는데 교수님들이 처음 에세이 작성한 거다 보니까 피드백 같은 걸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두 번째 텀에는 뭐 에세이 작성할 때 아무리 제한 시간이 있어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학기 때 교수님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약간 한 단어만 쓰지 말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 여러 개를 돌려서 써라 약간 이런 거 같은 걸로 열심히 해서 시험 결과는 정말 만족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사우디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주류였고요. 홍콩, 대만 이런 친구들도 꽤 있었고 태국 여기서 온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프리마스터까지 해서 한 6, 7명 정도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어차피 다들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대화하면서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아이돌 같은 걸로 친구들이 되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도 같이 가고 나중에 여행도 막 같이 가고 그러면서 되게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연극을 취미로 되게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더 이걸 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 더 깊게 알아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연극 연출을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했는데 그냥 영국으로 진학을 하게 돼서 요크대학교 시어터 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크대학교가 원래 이과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자기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 네. 이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도 막 시어터가 되게 혼자 독보적으로 되게 약간 자기들이 프라이드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터 학과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러셀 1위 막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괜찮다. 그것도 그렇고 다른 연극으로 유명한 대학교들은 아예 런던에 있거나 아예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장벽이 조금 높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크 대학교가 좀 더 중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 학과 들어가려면 인터뷰를 보고 들어갔어야 돼서 좀 더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학년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가 라이팅, 다이렉팅 앤 퍼포먼스인데 다양한 분야를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사이어티 같은 데가 연극 위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진학을 하면 거기에 좀 더 참여를 해보려고 소사이어티에 참여를 해보려고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인터뷰가 카플란, 그러니까 IPC에서 예상 질문지 같은 걸 주긴 주는데 사실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데서 거기서 하나도 질문이 안 나왔거든요. 카플란에서는 아이디어 피칭 같은 거, 요 디파트먼트 들어와서 어떤 걸 만들고 싶냐, 너의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극 전공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연극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좀 더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본 공연이 뭐였냐? 라고 물어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위키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질문을 끌어와서 프리퀄 형식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한창 원카가 개봉을 했을 때라서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25분 정도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진짜 정말 기억에 남았었던 게 비즈니스 쪽으로 가도 충분히 괜찮을 텐데 왜 여길 왔냐? 라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한번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연극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이러니까 교수님이 되게 좋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닌다든지 이런 경험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학교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풍 건물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걸어 다녀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추천하지는 않고요. 버스 타고 하루면 다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막 넓지도 않고 그런데 볼 건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요. 샘블스 해리포터에 나왔던 골목 같은 데가 하나가 있고 또 시티센터에도 꽤 음식점도 많고 해서 좀 볼거리는 되게 많아서 딱 갔을 때 재미없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캠퍼스 이스트에 제가 기숙사도 있었고 수업 듣는 데도 있었는데 캠퍼스 이스트에 있는 버스 정류장 기준으로 시티센터 나가는데 한 20분 정도 버스 타고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요크를 딱 지금 당장도 검색해보면 되게 치안이 좋다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유럽인데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정말 저녁에 일찍 불이 꺼지는 거 말고는 전혀 무섭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고요. 한번 제가 혼자 10시쯤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웬만하면 안 다니는 게 좋지만 저녁에도 그냥 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티센터 쪽은 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돈을 환전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높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아시안 마켓 같은 데서 뭔가를 많이 사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 로컬 마켓에서 식료품 사는 거 정도는 2주에 30파운드 정도 되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로컬 마켓에서 사는 게 편하다. 밖에서 밥을 잘 안 사 먹기도 하고 리들, 막 웨이트로즈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좀 더 그쪽에서 좀 이렇게 돈을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런던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리고 브라이튼도 갔었고 리즈 이런 데 많이 놀러 갔었는데 리즈는 아무래도 좀 그나마 요크 바로 옆에 있는데 대도시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가서 쇼핑하거나 공연 보거나 이렇게 밥 먹고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기 딱 좋아서 자주 놀러 다녔었던 것 같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그 세븐 시스터즈도 있고 그리고 런던이랑도 또 가까워가지고 한번 갔다 왔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크에서 리즈까지는 거의 모든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학생 할인 받아서 16파운드 정도 되게 싸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런던은 왕복으로 오프피크 때는 100파운드 이하였던 것 같아요. 브라이튼까지 가는 건 완전 직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갈아탔었는데 얼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기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번 갈아타서. 네, 한국 음식점 있고 그리고 사장님도 한국 분이신 데가 2군데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또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오며 가며 안면도 조금 텄고 지금 프리마스터 했던 언니랑 또 친해져서 그분들이랑도 얘기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살짝 로컬라이징을 해서 파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먹던 밥 같은 걸 살짝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일단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를 했고 화장실 포함되어 있는 방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공용 주방으로 플랫 하나당 보통 한 10명, 12명 정도였는데 저희 플랫은 한 2명 정도 비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쾌적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플랫메이트를 되게 잘 만난 편이라서 플랫메이트 친구들이 잘 정리도 하고 그렇게 더럽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리고 매 주마다 특정 요일에 키친 클리너 팀이 와가지고 한 번씩 다 정리해줘서 괜찮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영국 애들이었고 저 포함해서 그 플랫에 아시안이 2명이었어요. 저하고 중국 프리마스터 하는 친구 1명이랑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친구랑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더 섞어 놓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에는 특이하게 저 포함해서 아시안이 2명이었던 거고 다른 친구들은 보면 다 아시안 자기 1명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음식을 다 사고 교통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부모님이 한화로 150만 원 정도 보내주셨는데 막 모자라다는 생각도 안 들었었고요. 영국이 되게 스튜던트 디스카운트가 되게 많은 편이다 보니까 유니데이즈라고 학생 인증을 하면 스튜던트 디스카운트를 제공을 하는 많으면 30%까지 할인이 가능한 데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할인 코드를 받아서 잘 사용했고요. 옷 같은 거 살 때도 거기에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레일카드라고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16세에서 24세까지는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걸로 기차를 끊는다거나 버스 표를 끊는다거나 하면은 짧은 거리는 반값 정도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 같고 요크에서 만약에 런던까지 간다 해도 많이 나와도 100파운드 이상으로는 잘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피크다 싶을 때는 가끔씩 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정도 이상으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통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시티센터 주로 돌아다녔었는데 시티센터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약간 페스티벌 같은 거나 스토어 같은 걸 열어가지고 볼거리가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좀 12월 초 중순까지는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마켓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그리고 막 퍼지 같은 거 팔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즐기기도 했었어요. 보통 조금 유명하다거나 입소문 많이 탄 뮤지컬 같은 것들은 되게 잉글랜드 투어를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남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북부로 올라오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추면 리즈 되게 가까운 데로 가서 당일날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투어는 조금 더 런던보다 싼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때를 살짝 노려서 공연을 보러 가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살짝 겁나서 못했던 거긴 한데 소사이어티 진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 때 되게 공부할 것들이 조금 많았어서 소사이어티를 엄두를 못 내긴 했었는데 되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 또 다른 학부 친구들이 사귀어 온다거나 좀 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언어를 익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말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좀 더 친구들이랑 대화해보고 하면은 좀 더 영어가 빨리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리스닝 같은 거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서 언어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BBC 팟캐스트 같은 거 진짜 추천드리고 거긴 아무래도 연극, 막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들으라고 또 하셨고 The Conversation? 거기서 이렇게 아티클 같은 거 되게 주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읽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읽으면서 또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러면 조금 잘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기대되는 건 진짜 드디어 제가 연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학부 내에서 실습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에 제가 들어갈 때 이 학부에 인터내셔널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카플란에서 얘기를 저한테 해줘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너밖에 없어 이래서 아 진짜요? 했는데 처음엔 사실 어떡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밌겠다 이런 도전 정신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파운데이션 때 되게 좀 제가 아쉬웠던 게 소사이어티를 참여를 못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연극이나 뮤지컬 관련해서 소사이어티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